안녕하세요. 킴킴 변호사의 호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킴킴 변호사의 김변입니다. 저희가 과거에 덕자님 사건을 도와드렸을 때 그중에서 이제 큰 역할을 했던 분 중에 한 분, 유튜버 정배우님 계시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지금 건넜고 이게 방송 윤리적으로나 그걸 넘어서 법률적으로 범죄 영역에까지 지금 잘못된 행동들을 하고 있어서 이제 실제로 경찰이 내사에 착수를 했죠. 그 사건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실 텐데 그 가짜 사나이 출신 교관 그 로건님 그리고 정은주님에 대해서 정배우 유튜브 채널 통해서 처음에 저격을 하고 나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실시간 생방송 유튜브 라이브를 하면서 그때 로건님으로 추정되는 사진이다 라고 올리면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로건님은 그 정은주님과 관련된 퇴폐업소 갔냐 안 가는 거 전혀 상관없이 그 몸캠에 대해서 그게 로건님이라 그러면 명확한 피해자거든요. 그렇죠. 그걸로 인한 협박으로 인해서 실제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로건님이라고 친다면 명확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정배우님 구독자가 상당히 많죠. 30만 명이 넘고 그때 라이브 방송에도 거의 10,000명 내외의 시청자들이 몰렸던 상황인데 거기서 이제 유포를 해서 가장 큰 문제가 되었죠. 이제 저번 주에 저희가 10월 15 오늘이 이제 10월 19일 월요일인데요. 지금 저녁 한 8시가 다 됐습니다. 근데 저번 주에는 이제 저희가 10월 15일 목요일 날 오전에 이제 10시에 촬영을 잡았고 저희 시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매주 재판 스케줄이 달라서 촬영을 매주 다르게 잡습니다. 근데 저번 주 저희가 목요일 날 왔을 때 저희는 촬영 전에 이미 저희가 한번 촬영을 하면 2개 정도 컨텐츠를 통상 찍죠. 근데 저희가 이제 컨텐츠 구상을 하고 이미 우리 감독님들이랑 그 사전에 회의를 해서 뭘 찍을지를 거의 다 늦어도 그날 전날 밤까지는 결정을 하고 왔고 그날 찍을 컨텐츠들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 상황에 왔고 그 상황에서 그 10월 14일 밤부터 10월 15일 아침까지 정배우 씨가 라이브 방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다는 건 알았는데 이게 논란이 되는 것 자체에 대해 몰랐고 기사를 찾아보니까 지금 이제 문제가 된 저희가 이제 자세히 설명드릴 사건에 대해서 나왔는데 여기 현장에 와서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하고 법률 적용을 하는 건 현실적으로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날은 원래 예정되어 있던 컨텐츠를 찍었고 이번 주에 원래 촬영을 안 그래도 이제 정배우 씨 사건을 다루려고 했는데 일각에서 이제 그런 궁금증들 혹시라도 잘못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오늘 촬영이 아닙니다. 오늘 아니고 개인적으로 전 이제 김변도 오늘 하루 종일 재판이 있었고 저는 또 지방 일정이 있던 상황에서 지금 제가 운전을 5시간 반 했죠? 5시간 반 해서 차가 경부 쪽이어서 해서 왔는데 그러더라도 이거는 빨리 여러분들한테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오해뿐 아니라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걸 하루라도 빨리 피드백을 해드리는 게 저희가 유튜브라는 개인 방송을 하는 크리에이터로서의 최소한의 도리겠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자, 그 일각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일각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 댓글 같은 데서 제가 달리는 걸 몇 가지를 봤는데 정배우 사건은 왜 안 다루느냐, 정배우하고 친해서 그런 거 아니냐, 또는 정배우 인터뷰 해줬던데 실망이다, 이런 내용들이 쭉 달리는데 정배우님이랑 친했다거나 정배우랑 친분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다루지 못했던 게 아니라 시간적으로 저희가 다룰 수 있는 어떤 여유가 없었던 부분이고 인터뷰를 했었던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었을 때 사실 제가 거절하는 거 본 적이 있어요. 거의 다 웬만하면 인터뷰 하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인터뷰를 하고 저를 필요로 해서 인터뷰를 이제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매몰차게 당신이 가는 방향이나 내가 가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라고 저는 말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뭔 사건인지 이근대위 이근대위 민사 사건. 판결 예. 송달 관련해서 법률가로서 그냥 제 생각을 말을 해줬던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불편하셨던 분들한테 사실 이거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기도 좀 애매한 게 변호사한테 법을 물어보는데 그거를 답변도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그거는 제가 김변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김변 스타일상 어느 정도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는 거의 다 거절 안 하고 해주는 편이고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칼같이 거절하는 스타일이고 저는 진짜 진짜예요 저는. 그런가요? 진짜로 그래요. 저는 일단 이 정배우 씨가 한 행동에 대해서 형법상으로는 어떤 죄가 적용되죠?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결국에는 성폭력범죄 처벌되는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이제 규정이 돼 있는데 당연히 의사에 반해가지고 어떤 사람의 이제 그 성적 욕망을 일으킬 수 있거나 또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신체의 일부를 사진으로 찍거나 동영상으로 촬영하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 자체도 범죄가 되지만 그런 것들의 그 촬영물이라든가 복제물 같은 경우를 유포를 한다거나 또는 그걸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또 처벌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결국에 지금 정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그 몸캠 피싱을 한 거는 이제 본인이 직접 촬영한 건 아니니까. 하지만은 그 제가 봤을 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성적 수침을 충분히 유발할 수 있는 영상물인데 그 영상물 자체를 로건님이라고 한다면 로건님의 의사에 반해가지고 유포를 했다는 것 자체, 그걸로 해가지고 유포만 그 유포 행위 자체가 인정이 된다면은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이게 영리를 목적으로 한 걸로 판단이 되버리게 되면은 3년 이상의 징역이 되게 중범죄가 돼버리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정확히 이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서 불법 촬영물의 소지, 뭐 유포, 영리 목적의 유포 등에 대해서 처벌 규정하고 있는데, 방금 김변이 얘기하신 영리 목적이 아니어도 그 불법 촬영물을 배포하는 것 그 자체로 제 14조 제 2항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것을 이제 영리 목적으로 유포했을 때 가중 처벌하는 취지의 규정이 그 같은 제 14조 제 3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죠. 네, 정말 이제 중범죄죠. 상한선이 엄청난 거죠. 강간죄랑 똑같은 형량이에요. 그렇죠. 사실. 엄청난 네, 범죄고 엄청난 실제로 범죄죠. 그거는 이제 사이버 세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강간죄에 준하는 정도의 법익 침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입법기관에서 이렇게 제정이 된 것이죠. 근데 지금 어쨌든 최소한 이 두 조항 중에 하나가 적용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그럼 과연 이제 영리 목적이냐 아니냐에 대한 쟁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이건 당연히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 사실 제 14조 제 3항이 전형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이제 불법 성인물 사이트에 허락받지 않는, 동의를 구하지 않은 이런 이제 불법 촬영물을 게시해서 그 자체에 대한 성적 욕망을 상품화해서 금전적 수익을 거두는 것에 대한 이제 처벌 규정이 원취지는 맞는데, 시대가 변했고 개인 방송들이 많이 있는 과정에서 그 어쨌든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시청자들이 느낄 수 있는 걸 통해서 많은 시청자들의 동시 접속과 그로 인한 관심을 통한 그 후원을 받았죠. 슈퍼챗을 받은 것 자체가 영리 목적이라고 저는 충분히 보여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3항이 적용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김변은 어떠세요? 사실 저는 뭐 제가 이런 관련 사건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영리를 목적이라는 게 지금까지는 실무적으로 이제 다뤄왔던 게 그 사진 자체가 어떤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사진을 통해서 회원을 모집하거나 그걸 대가로 해서 뭐 웰컴 투 비디오라든가 뭐 그 또 조주민의 엠번방 같은 거, 예, 이런 류들 같은 경우에 원래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던 실무례가 있었기 때문에 뭐 이번에 뭐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나와봐야 알 것 같은데. 저도 김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개인 방송의 시대에 따른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그에 따른 거기서 이제 법률적인 문제가 있어요. 수사와 재판이 이제는 막 걸음마 단계에 있는 단계여서 이제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하나가 더 있죠. 명예훼손도 되죠. 당연히 이거는. 명예훼손 되죠. 사실적시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 로건님이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되는 거고, 그리고 로건님을 닮은 사람이었다면 허위사실적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고, 더욱이 그거를 그 생방송을 하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 그때 시청자가 몇천 명에서 뭐 만 명 뭐 넘어가는 순간까지 있었다고 하고, 뭐 밤새 그 방송을 제가 했다고. 그렇다면 당연히 이 불법 촬영물에 대한 죄책 자체 이외에도 뭐 명예훼손 죄의 죄질도 좀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하고, 지금 일각에서는 그 정배우 씨가 마지막 촬영 영상 유튜브 본인 컨텐츠에 고정 댓글로 이제 본인이 로건 씨라고 주장하는 그 피해자의 사진을 올리면서 그 생방에서 이제 모자이크 처리한 거에 대해서는 이미 인터넷을 퍼져 있는 사진이어서 모자이크 처리하면 아무 문제 없다라고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라고 이제 생방에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이제 시청자들이 이제 반박을 했고, 그 내용을 보니까 그 서칭을 해보니까 그런 게 확인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당연히 저희가 자문을 해준 적이 없고, 근데 이제 정배우 씨가 본인의 고정 댓글에 그러한 자문을 해줬다는 변호사가 킴킴 변호사나 또 다른 변호사님, 제3의 변호사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 우리 두 팀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조언을 했던 변호사가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조금이라도 형사 처벌의 가능성이 있으면은 제대로 된 변호사는 절대 그 일을 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판단을 형사 사건을 많이 한 변호사면 거의 정확히 하는 게 변호사의 최소한의 미덕이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정배우 씨가 변호사의 자문을 구했다? 전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뭐 더 이상 해명 방송하실 일도 없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진짜 변호사 자문을 구했다면, 구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얘기한 거면 그 부분조차 지금이라도 어떤 형식이 됐든지 사실을 얘기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또한 그걸 만약에 정배우 씨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사람들이 저희한테 묻던 어느 정도 형사 사건 해본 변호사님한테 내가 개인 방송인인데 라이브 방송에서 몸캠 피싱했던 거 그리고 피해자인데 그 사진을 모자이크해서 보낸다는데 아 그거 괜찮아 모자이크 처리는 괜찮아요 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단언컨대 그럴 변호사 형사 사건 해본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입건의 가능성 문제가 아니라 제가 지금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정배우 씨 사건에서 많이 지금 실망하고 법조인으로서 실망했고 유튜브 시청자 입장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전혀 가지 않습니다. 정말 로건 씨라든가 정은주 씨 같은 경우에 뭐 방송 윤리적인 문제라든가 어떤 도덕적인 문제지 이런 것들을 뭐 폭로를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해서는 안 될 행위 결국에는 어찌됐건 지금 로건 씨 같은 경우에 그 사건에 있어가지고는 몸캠 피싱에 있어서는 피해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 피해자의 사진 자체를 공개를 해서 반포 유포로 하는 그 행위 자체로 결국 형사 처벌이 될 수 있는 행위 자체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그리고 그거는 변호사 장 구하지 않더라도 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윤리적으로 그냥 그거를 본능적인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거친 사람이 그리고 정배우 씨 기자 뭐 활동도 했다고 하는 분이 기자로서의 덕목을 비춰봐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건 저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래서 수사 경험, 재판 경험 많으신 분으로 잘 알고 있는데 근데 그분이 그걸 몰랐다? 저는 그게 진짜 모르는 게 아니라 정배우 씨 말대로 괴물이 되었다가 그게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다루는 컨텐츠 자체에는 성역은 없습니다. 대상이 누가 되든지 간에 저희가 판단을 했었을 때 첫째,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법률적인 쟁점이 있다. 두 번째,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목소리를 내고 그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킴킴 채널이 가져왔던 색깔이고 앞으로도 어떤 경우 저희 뭐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뭐 다뤄야 될 것 이때까지 다 다루고 넘어갔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그건 똑같은 부분이고 그리고 혹시나 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오해가 있었다면 그 부분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정배우 씨가 했던 뭐 행동은 이제 그 경찰 내사에 이미 들어갔고요. 네. 그 정배우 씨의 아까 동시 시청자 만여 명 내외를 기록한 그 시청자 중에 많은 분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셨고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개인 방송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바로 경찰이 내사에 착수를 했고 그 다음 날 바로 언론사를 통해서 이런 사실이 밝혀졌는데 본인 행위에 어떤 범죄의 구성 요건이 해당되는지 이제 수사기관이 판단을 할 문제고 이번 사건 계기로 적어도 유튜브계에서는 뭐 구독자 수 증가, 조회수 증가, 그리고 슈퍼챗을 받는 금전적 이익을 그다음 위해서 또 하나 그 서로 경쟁 구도에 있거나 서로 이제 비판하는 구도에 있었을 때도 결케로 넘지 말아야 될 어떤 선이라는 그렇죠. 게 있다는 맞죠. 거. 그거는 법률적인 거 외에도 저희가 아까 많은 이슈 유튜버분들이 다루고 있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공감하는 그 선 뭔지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굳이 저희까지 그걸 얘기하지 않겠고 그 선들을 지키는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지키지 못한다 손 치더라도 적어도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이슈가 되는 분의 특히 피해를 당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사건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너무 명언이잖아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보니까 어떤 행위를 할 때 있어가지고 도덕성 자체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법도 지키게 된다는 부분을 많은 개인 방송인분들이 마음속에 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무튼 오늘 소식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Rent a car you can't afford. Put on a song that we both know. Let your hair out in the wind. Put the pedal to the floor. Flame your light, take a smoke. Put your broken rip off. Wafers on. Doesn't matter if the sun goes down. We'll still be up, still be up. Don't care about the place we